원사님,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저기 잘 계시죠? 예? 다름이 아니라 예. 지난번에 지용이 결혼식 할 때 쓰던 뭐죠? 차량 있잖아요. 아, 차량. 네네. 네. 그 전화번호 좀 알 수 있나 해서요. 아유, 알려드려야죠. 네, 문자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기, 감사합니다. 가격대는 상관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네, 저, 그건 제가 알아볼게요. 예. 네, 음,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린 코러스의 이명길입니다. 어, 좀 전에 통화 목록 녹음된 거 들으셨죠? 제가요,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상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점심시간에 직원들이랑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와중에 식당이니까 좀 시끄럽겠죠.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열어보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에요. 잘 아는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뜨길래 일단 급한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통화 내용이 들으신 거 그대로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제 와이프입니다. 무슨 헛소리냐고요? 제 와이프랑 그 점심시간에 잠깐의 통화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와이프 목소리도 못 알아듣냐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겁니다. 통화 이름은 분명히 뭐뭐뭐 권사, 우리 집사람 이름이 안 떴어요. 집사람은 왕의 여자로 떠요. 근데 전혀 아닌 이름은 떴잖아요. 일단 떴는데 제가 통화하면서도 뭔가 낯이 익는 목소리인데 그 권사님 목소리도 약간 하이톤으로 약간은 비슷해요. 근데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었고 주변이 시끄러웠고 또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칠 때까지 제가 약간은 찝찝했지만은 그냥 다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니 이 보이스피싱 그 사기꾼은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겠습니까? 안 봐도 아주 선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제가 와이프하고 그 얘기를 또 했는데 그때까지 나는 몰랐던 거예요. 돌아버리겠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왜 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 가까운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수천만 원을 털렸다. 너무 그 순간에는 그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완전히 철떡같이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대출받은 거를 이자를 감면해서 갈아타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기가 막히게 당했어요. 그래서 그 액수 반만 당했는데 2배로 당할 거를 반만 하고 나머지 반은 또 당할 건데 그 보이스피싱 그 한 사람들이 실수해가지고 탈로가 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또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제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들 근처에 있습니다. 항상
좀 차분하고 혹시 좀 찝찝하다면 주변에 알리셔야 돼. 주변에 알려서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난 지금도 배가 너무나도 속이 쓰리고 배가 아파요. 와이프한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게 얼마나 지금 속이 끓는지 내가 언젠가는 그대로 갚아 주려고 작전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제가 성공한 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그만 팁으로 해서 좀 사적 얘기를 한 거고 주의 팁 2가지만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주의는 손과 팔뚝과 이 어깨 관절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이는 팔을 쭉 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인 게 이렇게 최대한으로 팔을 이렇게 길게 뻗어가지고 이거를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로봇이 딱 연상돼요. 그거는 지위를 지위의 지읒자도 모르는 사람.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팔과 이 어깨에 들어가 있는 관절과 이 팔뚝과 이 손목에 있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딱 접힌 상태에서 이거는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뭘 움직여야 되냐면 이 팔 관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 오르락 내리락만 하면 이게 지휘가 됩니다. 또 하나 지휘를 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지휘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도 몰라. 자기도 바람이 숭숭 들어가잖아요. 이 속으로.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안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이 핀 상태에서 지휘를 한다. 일단은 난잡해 보여요. 난잡해 보이고 뭔가 집중이 안 돼. 그러죠?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상식선에서. 그래서 손을 이렇게 가볍게 모으는 게 기본입니다. 모으는 게. 어떻게 보면 달걀 하나를 이렇게 쥐고 있다. 속 안에. 그 상태가 딱 좋아요. 지휘봉을 집어도 마찬가지죠. 지휘봉을 딱 집어도 이렇게 집잖아요. 이 상태로 그대로 한다. 가끔 뭐 이 손가락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손을 이렇게 벌려서 하기에는 어려운 겁니다. 또 하나. 지휘자는 몸을 잘 써야 돼요. 어떤 이는 물론 기초 지휘를 배울 때는 몸을 많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 자세에서 손 지휘법, 지휘타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자기가 컨트롤할 정도 되면 몸을 쓰셔야 돼. 몸을 계속 이렇게 흔들라는 얘기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마다 뭔가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하셔야지 어떤 자기 지위의 어떤 감정선을 더 끌어내고 또 합창을 하는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또 소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휘팁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올려드린 찬양은 여러분들 꽤 유명한 손현석 님의 편곡된 나를 평화 위에 쓰소서. 나를 평화 위에 쓰소서. 이 찬양이 끝난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본인의 설교 말씀이랑 너무나 딱 들어마셨다고 또 칭찬을 해주셨어요. 샬롬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똑같은 입장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평화. 결국 우리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소중함을 느끼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평화 위에 서서 이 곡이 참 유명한 곡인데 이 곡을 제가 쭉 샘플곡을 여러 데서 한 데서 들어봤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곡이 중간중간에 여성이 했다가 남성이 했다가 또 합창이 됐다가 또 중간에 한두 마디 끊어졌다가 또 작게 했다가 크게 했다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되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중간중간에 커트가 된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 쉬는 공간에도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이어져 있는 것처럼 연주를 해야지 이 곡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차원에서 곡을 분석을 하고 또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고 평화를 위해 나를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아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 보이스피싱 안 돼요.